모두가 알게 된 뒤에 집은 조용했는데요. 조용해서 더 아팠습니다. 김대식은 이제는 숨길 수가 없네요 라고 말끝을 적셨고 이해숙은 그 말에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지난날의 분노와 서운함이 다 무의미해질 것 같았고 무의미해지는 걸 인정하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석진은 창틀에 기대선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고 김미진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5억 그냥 돌려드리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왔던 자존심이 병원 진단서 앞에서 너무 조그맣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이혼 서류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는데요. 서류보다 사람부터 챙기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오래 살며 배운 건 결심보다 루틴이 사람을 버티게 한다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아주 작은 루틴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침 죽을 끓이고 물 온도를 맞추고 약 복용 알람을 석진에게 넘기고 약봉투를 정리하는 일처럼요. 김대식은 해숙이 건넨 수저를 받으며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얇게 잇는 다리 같았는데요. 얇아도 건널 수 있는 다리면 충분하다고 그날만큼은 서로가 믿고 싶었습니다. 김미진은 자존심이 목을 조르듯 당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쳤네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자꾸만 다시 내려갔습니다. 미진은 돈과 자존감이 묘하게 얽혀 있다고 느꼈는데요. 5억이라는 숫자가 아버지 사랑의 척도로 오해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김석진은 그런 누나의 등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석진은 전날 현관 앞에서 터뜨렸던 눈물이 부끄럽다가도 그 눈물이 제일 솔직한 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석진은 말을 아꼈습니다. 말이 많았던 날들보다 말이 정확해야 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한서우는 김석진의 표정에서 위험 신호를 읽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석진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기다려달라는 말의 이면에는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탁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서우는 배웠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우는 대신 도시락을 하나 건넸습니다. 소화가 편한 반찬 몇 가지와 점심은 꼭 먹어요라고 적은 종이 쪽지 하나. 김석진은 그 쪽지를 쥐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한무철은 이미자에게서 들은 소식을 곱씹고 있었는데요. 최규태의 아들 최민용이 가출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무철은 망설이다가 규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용이 찾자. 말싸움은 나중에 해도 돼. 규태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갈등의 스파크가 튀던 사이니까요. 하지만 아들 이야기 앞에서는 체면이나 계산이 자주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지도를 펼쳤고 같은 동선을 나누었습니다. 옛 친구들이 공통의 목적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할 때 과거의 상처는 잠시 잿빛으로 옅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부뚜막에선 김아진과 한태아가 분주했습니다. 김아진은 된장 베이스를 잡아 저염으로 국물을 빼고 간에 무리가 덜 가는 메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입맛이 자꾸 변하는데요. 그날그날 가능하면 맞춰볼게요라고 아진은 작은 다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은 무말랭이 간장조림을 조금 더 촉촉하게 가볼까요? 짠맛은 줄이고 감칠맛은 살리고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요리의 언어를 빌려 감정을 나누는 방식이 됐습니다. 한태아는 엷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김아진 씨, 사랑이란 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오늘 저녁 한 그릇에 담길 수도 있어요. 아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바쁘면 자꾸만 아래를 보게 되는데 누군가의 말이 고개를 위로 들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아진은 김혜숙과 부엌 동선을 맞추었습니다. 해숙은 아진아, 오늘은 내가 국을 맡을게라고 했고 아진은 그럼 전 반찬 드려라고 답했습니다. 부엌에 두 사람의 움직이는 손이 겹치며 묵은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때 김미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부엌 문턱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 뭐 도울 거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 김혜숙의 어깨가 살짝 떨렸고 김아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진의 자존심은 완벽히 꺾이지 않았지만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자존심이 때로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니까요. 이번에는 돕겠다는 쪽으로 자존심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한자리에 앉은 풍경이 되었는데요. 김대식은 젓가락을 들어 무 말랭이를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맛있네요라는 말이 나왔고 그 말에 김아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김미진은 숟가락을 놓고 아빠, 저 그 5억 얘기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밥 먹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중에라고 말하는 건 미루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 고르기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나중에는 후자였습니다. 김석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두덩을 한번 훑었습니다. 울음은 잠깐, 식사는 오래. 그렇게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민용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민용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나이에 혼자여야 할 이유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규태와 한무철 사이의 어른들 싸움이 결국 자기 몸통에 새겨지는 낙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난 누구 편도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중립이 곧 약점으로 읽히곤 하죠. 그래서 민용은 사라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생각보다 두려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민용은 어쩌다 부뚜막 뒷문에서 잠시 몸을 녹였습니다. 그때 김아진이 알아봤습니다. 민용 씨? 민용은 놀라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김아진은 다그치지 않고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담아 건넸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은 아무한테도 전화 안 해도 돼요. 대신 따뜻한 거 한 모금만 마셔요. 민용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울컥했습니다. 그는 전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전화를 받은 어른들의 한숨이 무서웠거든요. 그 시각 한무철과 최규태는 골목 어귀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학이 넘어봤다는 누군가의 짧은 제보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흘끗 보더니 말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세 사람이 서툴게 빵을 나눠 먹던 시절, 싸우고 화해하던 밤길, 누가 넘어지면 둘이서 업어준다던 술기운 섞인 약속. 그 약속이 지금이면 좋겠다고 둘 다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골목을 돌자 부뚜각 간판이 보였고 뒷문 앞에 서 있던 김아진의 시선이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안에 있어요. 근데 너무 몰아붙이진 마세요. 김아진의 말투는 단호했고 두 사람은 그 단호함을 묵묵히 받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민용은 아버지 최규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한 단어가 멈춤표처럼 공기를 찍었습니다. 최규태는 다가가다가 멈췄는데요. 손을 뻗을까 말까를 망설였고 그러는 사이 한무철이 조용히 말을 얹었습니다. 민용아,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배고픈 사람은 좋은 판단 못한다. 말하자마자 스스로 그 말을 자기 가슴에도 찍어 넣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뚜막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김아진이 차를 더 가져다 줬습니다. 한태하는 멀찍이에서 상황을 살폈고 적당한 때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두었습니다. 말 대신 사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이곳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차례 숨을 돌린 뒤 민용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무도 편 아니야. 그냥 나 좀 나로 살고 싶었어요. 최규태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늘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긴다기보다 버티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요. 아들의 나라는 단어가 그 모든 버팀의 방향을 흔들었습니다. 한무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더했습니다. 민용아, 어른들이 싸우면 애들은 가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거든. 근데 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네가 중간에 서 있겠다고 하면 우리가 한 발씩 물러설게. 놀랍게도 최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물러설게. 그 말은 기록해 두어야 할 어른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대식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가족들 이름과 친구들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이걸 순서대로 열어주세요. 김대식은 김혜숙에게 그렇게 말했고 김혜숙은 지금은 내가 열지 않을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준비와 불안을 동시에 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숙은 일단 접어두고 대신 김석진에게 의료 관련 위임장과 동의서 몇 가지를 정리해 묻게 했습니다. 석진은 공식 서류의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록과 서명이 사람을 보호하기도 가두기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보호의 용도로 쓰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시 맹세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새로운 소견을 내놨습니다. 간경화가 오래 지속되며 결절이 생겼고 영상상 간암 진행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치료 옵션은 명확했고 다만 체력 관리가 전제였습니다. 고통 조절과 영양 공급,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치료의 절반입니다라는 의사의 말이 누구에게는 당연하고 누구에게는 처음 들은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김아진은 수첩에 음식 계획을 적었고 김혜숙은 복약 시간표 옆에 오늘은 웃기라고 적었습니다. 김미진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김석진은 병원 스케줄을 스마트폰 캘린더에 겹겹이 입력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중반부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김미진과 김석진의 정면 충돌에서 왔습니다. 미진은 내가 휴직까지 했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만 바보 만들었냐고라고 울분을 토했고 석진은 누나 상처 줄까봐 무서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진은 상처는 같이 나누라고 가족이지라고 받아쳤고 그 말은 석진의 가슴을 깊게 쳤습니다. 두 사람은 엉엉 울다가 결국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울음과 잠이 사람을 초기화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날 두 사람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복권 약속 문서가 집에 도착하면서 생겼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문서에는 김대식의 서명이 필요한 절차와 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안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혜숙은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고르다가 마지막 장에서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읽고 내가 먼저 판단하겠습니다. 김대식은 당신이 결정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진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아진은 어떤 결정이든 아버지 숨부터 먼저 챙겨요라고 말했습니다. 김석진은 법률 용어를 풀어 가족에게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약속과 책임이 어떻게 선을 긋는지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최민용의 가출 이유가 일부 밝혀지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민용은 아빠가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을까봐 그 꼴 보기 싫었어요. 나까지 잃을까봐 도망쳤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최규태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사람은 어떤 문장을 온전히 듣기 위해 잠깐 혼자가 되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한무철은 규태를 따라 나가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게. 그리고 대식이한테는 우리가 같이 가자. 규태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했지만 어깨의 각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각도 변화가 두 남자의 타협 언어였습니다. 한편 부뚜막에서는 김아진과 한태아의 거리가 반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아진은 일을 마무리하면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한태아 씨, 혹시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같이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일요일만 기다리시거든요. 한태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이죠. 그날은 제가 국물 책임질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가벼운 농담과 실제적인 약속 사이를 오갔는데요. 이 균형이 둘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김아진은 집에 돌아와 거실에 붙은 작은 화이트보드에 일요일 가족 밥상 마이너스 태아 합류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언제나 그러하듯 한밤의 변수가 집을 두드렸습니다. 김대식의 고열이 갑자기 올라갔고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김혜숙은 김대식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버텨요. 김미진은 눈물을 훔치며 수납 창구를 오가고 김아진은 담당 간호사에게 식단과 약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김석진은 의사에게 필요한 과거 검사 기록들을 파일로 건넸습니다. 그 와중에 김석진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한서우의 이름이 떴습니다. 석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우야, 지금은 병원인데 나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서우는 울먹이며 응, 나 여기서 기도할게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동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김대식의 열은 다행히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의사는 오늘은 위험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체력 분배가 중요합니다라고 했고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짧은 안도감의 틈에 김혜숙은 서랍에서 꺼낸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김대식이 미리 쓴 편지였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말을 못하게 되면 혜숙 씨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지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고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거기에는 복권 약속에 대한 김대식의 최종 의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철과 규태를 모두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약속을 선택했는데요. 지금은 절반 말고 우리가 함께 만든 기억의 전부를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서명하지 못하더라도 혜숙 씨가 우리 가족의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이 문장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혜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미지는 긴 숨을 내쉬며 엄마가 하시면 전 따라갈게요라고 말했고 김아지는 저도요. 그 대신 아버지 입맛은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석진은 법적인 건 제가 정리할게요. 엄마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자리가 각자 정확히 잡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한무철과 최규태 그리고 최민용이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번 멈추고 동시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대식이 반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왔네요. 그 한마디에 오래된 친구들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명은 잠깐 말이 없었고 먼저 입을 연 건 한무철이었습니다. 대식아, 우리 이번엔 약속을 다르게 지키자. 누가 넘어지면 둘이서 업어준다. 그거 기억나지? 이번엔 우리가 너 업어줄 차례야. 최규태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운빌딩과 복권 얘기는 네가 숨 고를 때까지 내 입에서 꺼내지 않겠다. 대신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길 좀 찾아보자. 김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둘 다. 그날 저녁 부뚜막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아진과 한태아가 함께 준비한 메뉴가 테이블을 채웠고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말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최민용은 김석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도망만 치지 않을게. 석진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서보자. 김미진은 김혜숙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김혜숙은 미진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손길이 대신하는 언어가 존재하니까요. 마지막 접시가 비워질 즈음 김대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마지막까지 씩씩하게 가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박수 대신 고개를 길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안에는 약속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두려움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김석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김대식님이 과거에 작성하신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김석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김혜숙이 그 표정을 읽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같이 봅니다. 김혜숙이 말했고 김대식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한번 고릅니다. 새로 발견된 문서의 내용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고 최민용의 학교와 집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며 한무철과 최규태의 사람답게 살기의 방식도 합의가 덜 되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번에는 누구도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대식은 밤에 아들과 딸의 목소리를 녹음기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리 아파하는 대신 미리 사랑하기로 했죠. 그 말이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향할 약속을 잡았습니다. 병원, 집, 그리고 부뚜막.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잇는 세 개의 장소가 이제 이들의 세계에서 같은 좌표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규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먼저 사과 안 해도 돼. 대신 앞으로 같이 하자. 대식이 없는 거. 규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의 발걸음이 보폭을 맞췄고 어둠 속에서 길은 생각보다 덜 무서웠습니다.
길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늘 같더라고요. 옆에 누가 있는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남은 건 한 장의 봉투입니다. 아직 열지 않은 그 봉투는 다음 회차의 문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거기엔 아마 약속을 저울질하는 더 나은 방법이 적혀 있을지 모르고 혹은 사람을 붙들기 위해 돈을 내려놓는 방법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김혜숙이 서 있고 김미진과 김하진이 양옆에서 받치고 김석진이 기록하고 한무철과 최규태가 바깥에서 길을 닫고 한태아와 김하진이 식탁을 지키는 동안 김대식은 오늘을 살아냅니다. 내일은 내일의 숨으로, 오늘은 오늘의 숨으로요. 그리고 조용한 맹세 하나가 집안에 퍼집니다. 끝날 때까지 같이 가요. 그 말이 모두의 가슴에 같은 속도로 박혔습니다.